안녕하세요. 다나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인지,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특정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흐름을 볼 거고요. 이제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골라주세요. 네,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방은 현재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과거의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여러분의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네, 지금 이분은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자기가 행동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이겠다. 이분은 마음이 분명 여러분에게 있으면서도 조심스러워요. 냉정해져야 된다. 내가 지금 결정을 못 하겠다. 고민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이분은 좀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한 관계를 원하실 것 같은데 상대방 분께서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내가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 나는 아직 이 관계 자신이 없다, 확신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자유롭고 싶어 하는 거, 싱글이고 싶은 거 혹은 지금 연애가 그렇게 이 사람한테 주 메인이 아닌 상태에서 마음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흐름만 봤을 때는 상대방 분께서 어쨌든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관계가 나에게 괜찮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될까?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좋을까? 저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얘 어떻게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요런 식으로 머릿속이 되게 복잡하고 행동적으로는 좀 소극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은근하게 티는 내, 관심 있다고.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행동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했을 거예요. 앞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호감은 분명하게 표시할 것 같고 친구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간단한 흐름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분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분의 입장에서는 연애라는 건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것이든 상황적인 것이든 뭐 거리라든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은 지금 완벽한 연애보단 좋은 관계로서 내가 매력 어필, 호감을 표현하는 정도가 최선일 것 같다. 두 분이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행동을 하는 건 맞으나 이분이 아주 100% 올인을 하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어떤 마음가짐 때문에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이분은 자신이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관심에 대해서 기분은 좋고 그렇지만 그것을 쌓아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살짝 비워내는 식으로 계속해서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우고 마음을 자꾸 덜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여러분을 거절한 적이 있었다면 과거에 여러분께서 마음 표현했을 때 혹은 이 관계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이분이 거절을 했다면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일 거예요. 이 사람의 갈등, 내적 갈등, 현실적 상황이든 자신의 마음이든 책임을 지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약간 선을 긋고 거리를 두었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관계를 끊고 싶진 않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는 건 아니고 아마 계속 친구 같은 관계, 좋은 관계로 유지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인 거죠? 어떤 감정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감정일까? 이분은 여러분에게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고 좋은 친구 사람이라든지 내 주변에서 내가 가까이 주변에서 계속 지켜보거나 어울리는 사람이라든지 근데 그 속에서 좋은 관계, 좋은 형식을 유지하고 싶다. 고집이 꽤 세요. 이분은 안정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자기를 바꿔가면서까지 노력하고 싶은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결정은 안 한 듯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둔하고 뭔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또렷한 행동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지만 이 형식, 우리가 만나고 어울리는 이 형식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분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래요. 좀 냉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 연애보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보다는 이분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자신의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아니 다가오지 마. 나 이렇게 지금 검 둘러놨다. 내 옆에 가까이 오면 다친다. 좀 이런 식으로 벽을 친다. 거리를 두는 게 보여져요. 연애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현재 자신의 의식은 본인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공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자기가 결정 내릴 때까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은 자기가 준비될 때까지 알아서 하겠대요. 내가 결정 내리기 전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이분은 자기 생각이 더 확실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일 것 같아서 예의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기가 시작할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로 느껴져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이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게 좋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따로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잘하기 위해서, 연애적인 관계를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든 아니면 이 관계를 위해서든 적당한 거리 두기가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거리가 만약 정말 장거리라면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둘 사이의 갭이 지금 유지가 되는 게 어쩌면 나쁜 게 아니다. 약간의 쉬어가는 시간,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길게 보고서 기다리면서 내 할 일을 하는 게 좋다. 그 사람이든 나든 내 자리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가지고서 그치만 서로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그 긴장감은 유지하라는 거죠. 완전히 내려놓는다기보다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서로 의식하고 있어요. 그 의식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름의 형태와 편안함을 갖추라라는 것 같아요. forced도 그러고 투한드도 그러고 약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일단 공간을 가지래요. 그 사람의 공간, 그 사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래 너 변하기 싫다고? 알았어. 그 자리에 있어. 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있을게. 근데 서로 그렇게 공간을 두고 있을 때 완전히 막 신경 안 쓰라는 게 아니죠. 신경 안 쓸 수도 없겠고 호감이 있으시니까 매력적인 모습을 그냥 보이고 있으면 돼요. 끼 부리라 이거죠. 끼를 부리는데 대놓고 걔한테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매력 있는 존재가 되면 된대요. 거리를 두면서 내 매력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겠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사람이 알아서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 자신의 생각과 의식을 자꾸 이렇게 개워내고 있거든요. 조금 호감이 생기려고 하면은 어우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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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다 비우고 청소하고 지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쌓으려고 해도 저 사람은 계속 다시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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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는 거죠. 계속해서 휴지통을 비워. 그렇게 자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커지면 자기가 지켜오던 어떤 평정심이 깨지잖아요. 그것을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유지해오던 그 안정거리, 적정한 선, 적정한 관계, 흐름 이런 게 깨지는 거, 갑작스런 변화가 저분은 되게 싫은 거예요. 굉장히 차근차근하게 자기 방식대로 가야 되는 마이웨이가 좀 강한 분이고 조용해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센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방식을 흐트러뜨리는 게 싫으니까 그걸 강요하는 사람한텐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올라오면서 밀쳐내는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일단은 내버려 두시래요. 쉬세요. 그냥 알아서 하게 내비두고 그러고 나다 보면은 그냥 어쨌든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틀 같은 거, 형식 같은 거, 반복되는 패턴 같은 거, 뭐 직장 관계든 학교에서 만나는 사이든 친구 관계든 그렇게 드문드문하게 이어지는 그 관계를 그 순간에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유지하시래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알아서 관계가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액션이 내가 쉬었을 때 되려 흘러간대요. 내가 힘을 빼고 막 강요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서 알아서 행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밀어붙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편하게 계시고 거리를 두면서 멀리 내다보시고 이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옵션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내가 끼쟁이, 인기쟁이가 되면 돼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알아서 끌려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딱 골라서 보여주시고 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마법사예요. 마법사가 뭘 하죠? 현혹하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아. 시선을 사로잡고 내가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망토 속이나 내 뒷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즉,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뭘까? 뭘 숨겼을까? 신비롭고 궁금증을 자아내요. 그리고 어쨌든 보여주는 게 화려하니까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시선을 사로잡으니까 그냥 계속 시선은 나한테 꽂혀 있어. 내가 보여주는 모습만. 이해가 되나요? 매력적인 모습과 적당한 신비주의를 유지하라는 거죠. 적정한 거리에서. 자, 무대가 있으면 나는 무대에 있는 거고 그 사람은 객석에서 나를 바라본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딱 조명에 때리는 그 앞모습만.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여러분으로서 더 낫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사람을 내버려 뒀을 때 어떻게 나올까?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내버려 두면. 그래요. 그러면 행동을 알아서 해요. 근데 행동을 해오더라도 방어적인 행동을 하네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 생각에 못 이겨서 결국에 기어 나온대요. 알아서 기어 나오게 되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혼자 못 견디는 거지. 그런데 이분은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까? 결정하는 거 이게 맞는 걸까? 아,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아, 저 여자가 너무 탐나는데? 뭔가 결정하는 게 무서운가 봐. 이 사람은 책임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큰 것을 바꾸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연애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희생과 인내를 강요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애라는 건 나한테 좀 되게 힘든 거다. 연애는 힘들다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선 연애라는 건 호랑이가 있는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옛날에 거기서 물린 적이 있거든. 그 동굴 속에 호랑이가 있는지 사탐이 있는지 누가 알아. 그치만 이 사람은 연애라는 건 그렇게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찍이서 눈치 보고 내가 괜찮을까? 자, 그러면 호랑이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이 공부터 굴려보자. 만약 공을 굴렸을 때 무슨 소리가 나면 그건 호랑이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지키려고 엄청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관심이 없으면 마음을 비우고 뭐 고민을 하고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호감이 있는 건 분명한데 연애가 그렇게 절실한 사람도 아니고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시간을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사람을 기다리실 수 있으면 기다리는 거지만 이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피해의식이든 어떤 무의식적 상처든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아직까지 그게 바뀌기가 힘든 사람인 거죠. 자기가 직접 겪기 전까지는. 그것을 굳이 여러분과 같이 겪으면서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해 줘가면서 받아줘야 할까? 그런다고 그 사람이 바뀔까? 그거는 모릅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고민하신다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리기 싫고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리고 지금 형식적이고 어쨌든 좋은 관계 유지되고 있는 게 이 사람은 그걸로 만족이래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놀 때 재밌고 이렇게 가끔 만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은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을 지금 바라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크게 행동하지 않는 거고 그 자리에 저렇게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서 있는 것이다. 관심은 있지만 연애를 할 만큼의 관심은 아직 아니다. 혹은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알아서 비워내고 현재의 이 평화로운 관계가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건 연애 중이신 분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연애 중이신데 저 사람의 진심을 모르겠다. 나한테 뭔가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적정거리 유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나 여러분이 자기한테 상처 줄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 비밀스러운 공간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게 아직은 못 믿어온 거죠. 이건 여러분을 싫어해서라기보다 그냥 본인의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그걸 흐트러뜨리는 무언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의식을 비우고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 평화를 유지한다는 건 그냥 자신의 루틴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제너럴 리딩에서는 이 정도까지가 이제 최선일 것 같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개인 상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일까?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러분의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일까요?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에는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좋으니까 일단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자기 생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일까? 어머나, 두 분의 관계가 지금 막 끝났다거나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쩌면 일 때문에 멀리 가야 한다거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서로 약간 인내하고 자신의 지금 집중해야 할 것에 자기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 몰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일적으로 만난 사이다. 원래 일을 하던 사이에서 서밋한 거다.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냉정하게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그래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친구 관계로 적당한 선을 지키고 지내자. 나는 지금 이 관계를 하기에는 너무 내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이 관계를 지금 좀 멀리 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원래 사귀는 사이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냉정해 보여요.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자기가 지금 연애보단 일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썸이다 하더라도 일이 지금 더 우선인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분이 지금 막 헤어진 관계라면 앞으로의 미래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거나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주변 상황이 쉽지 않다. 갈등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의 관계를 두고서 뭔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주변 여건이든 주변 사람들의 말이든 아니면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서의 그런 딱 떨어지지 않는 생각, 합일점이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지만 나는 지금 내 할 일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감정보다도 내가 지금 감정은 정리가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합당한 걸 해야 한다. 근데 그게 나한텐 일이다.
두 분이 지금 연애 중이던, 썸을 타고 계시던, 아니면 헤어진 상태이시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해주고 지켜봐주고 맞춰주고 있으나 그렇게 자기가 뾰족하게 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난 할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있는 자기 자신도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지금 내 할 일을 하는 게 나로선 최선이다 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밀어내봤자 어차피 난 이 친구와 계속 연락할 수 있다거나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거나 뭐 같은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마주치는 사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순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라고 좀 곁에 두는 느낌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한다, 여러분은 자기를 기다려줄 거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볼게요. 지금은 가이드라인만 본 거고, 와, 가이드라인만 본 건데 좀 엔딩에 대한 카드가 확실하게 나와버려가지고 당황스럽네요. 감정적으로는 이분은 뭔가 자기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보면은 자신감이 넘쳐. 쟤 나 분명 좋아해. 이 관계에서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이분은 여러분에게 행동이 로맨틱하지 않아 보이네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인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인 걸까? 또 나왔어. 어떡해. 텐소드 카드. 그래요. 이분은 여러분을 분명히 좋은 관계로서, 편안한 사람으로서, 좋은 친구로서 좋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인기가 많은 사람인가요? 좀 주변에 사람이 많다거나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요.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해주고 표현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잘해줬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좀 냉정하게 굴고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거리를 둬도 여러분은 받아줄 거다, 이해해줄 거다라고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어요. 좀 너무 이 사람에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정말 좋은 친구 관계를 또 어설프게 유지하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이 사람은 끝난 관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옵션일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끝났다기보다는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 중에 하나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이 나무에 걸려있는 열매 중에 어떤 하나의 옵션으로서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한 옵션. 예스는 예스인데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 대한 감정. 여러분에 대한 감정. 지금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자기가 끊어냈다거나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거리를 둬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뭐 말이 많든 아니면 우리 둘 사이에 쓸데없는 뭐 싸움이 있었든 자주 부딪히는 일이 있었든 아니면 두 분과 만나는 게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분으로 하여금 부딪히니까, 여러분의 사이든 여러분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다른 거든 부딪히니까 끊어내야 된다. 내가 냉정하게 잘라야 된다라고 자꾸 검을 드네요. 자,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뭘까?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뭘 바라는 걸까?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이게 뭐죠? 두 분의 관계가 어쩌면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가정이 있다거나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제너럴 리딩이라서 제가 이것저것 던질 건데 일단 두 분의 관계가 만나면 안 되는 관계라거나 어차피 끝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 뭐 한쪽에 가정이 있든 두 분 다 가정이 있으시던 만나면 안 되는 사이, 즉 연애 중인 사이인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 속에서 뭐 싹이 튼 관계라든지 서로 다른 상대방이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무릅쓰고 또 만나고 싶다는 욕심이 드는 것이든,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든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났다고 느낀다면 안 되는 관계다, 시작하더라도 끝날 관계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끝날 관계고 이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이 상대방의 머릿속엔 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을 했든 안 했든 이분 입장에선 이 관계는 계속 가는 관계 아니야. 어차피 끝날 관계야. 책임 있게 챙기고 지켜가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복잡하네요.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든 간에 상대방은 여러분과 믿음을 갖고서 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여러분과 만나서 노는 건 정말 즐겁고 이분에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있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벌써 안 된다. 난 그렇게까진 못해. 그러니까 적당하게 선을 지키자라고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게 더 좋겠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래요. 여러분의 품위와 내 공간을 지키고 여러분을 위험이라고 해야 되나? 상처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 상처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신 선택이겠다. 이 사람과 연애적인 관계를 가는 것보단 싱글이더라도 화려한 싱글이 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안정적이다. 좀 멀리서 지켜보세요. 이 사람과 관계는 나와 1대1로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혼자 싱글로서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든 다른 사람을 고민하고 있든 나는 그 사람의 다리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깐 두드려보는 돌다리가 되지 마시고 화려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뽐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 자체는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자체는 좀 더 보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을 지키세요. 너무 다 열어 보이지 마시고 너무 좋아한다고 티내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었어요. 앞에서 본 리딩, 앞에서 먼저 카드를 본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했지만 꼭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연애를 안 하는 것이 여러분에겐 훨씬 좋은 일이고 여러분 갈 길 가는 게 더 이득이지만 여러분에겐 갈 곳이 있으니까요. 그치만 이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면 재미있게 그냥 노세요. 네, 여러분 재미있게 그냥 노세요. 짧게 가지는 관계라고 보시고 그냥 이 짧게 지나가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노셨으면 좋겠어요. 성냥개비 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관계를 즐겁게 최대한 잘 유지하려면 성냥개비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팍 불이 붙였을 때 스파크가 팍 튀죠? 그렇게 순간에 화려하고 강하게 타오르지만 또 결국엔 성냥개비이기 때문에 금방 또 불이 죽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불나방같이. 그거를 미리 이해하고서 들어간다면 그러면 좀 괜찮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관계에선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든 여러분의 입장에서든 이 관계를 내가 뷔페 식당에 들어갔는데 불고기도 있고 김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피자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어. 저 사람은 불고기든 피자든 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 말고 난 다른 옵션이 있다.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메뉴 중에 하나다. 그런 마음으로 이미 예스는 예스고 놀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가져간다기보단 그냥 잠깐 테스팅해보는 음식 중 하나야. 맛을 보고서 나는 더 좋은 것을 찾아갈 거야. 그냥 이 맛이 궁금했어. 요 정도의 느낌으로 즐기시는 게 이 관계를 잘 가는 비법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마음을 크게 가지기보다는 일단 시작의 설렘 자체를 즐기시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그 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곁들여서 이 사람을 보는 게 맞다. 저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보라는 거죠. 저 사람이 3마디를 보내면 나도 3마디 보내는 게 최선인 거라는 거죠. 딱 그 정도까지만.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적당하게 재밌게 그냥 노는 관계로서 화려한 싱글로서 그 사람과 즐거운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런 모습을 이 사람에게 보인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이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즐거운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올까? 이 사람은 조심스러울 거예요. 적당한 거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하고 확실함을 가지기보다는 적당히 비교하면서 여러분을 구슬리고 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거리 유지하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이든 다른 것이든 그런 거를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적당하게 논다. 자기 체면을 훼손시키지 않을 만큼만 노신대요. 확실하게 올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도 않을 거예요. 조심스럽거든.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든.
제가 볼 땐 그 가지고 있는 현재 이 관계의 틀을 크게 깨트리지 않으면서 애매한 관계 유지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너가 너무 좋아, 너랑 만나고 싶어, 너밖에 없어, 난 너한테만 마음이 가, 뭐 나랑 사귀자,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결심을 못 내리거든. 너무 조심스러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이것은 아직 싹이 트지 않은, 여러분이라는 씨앗이 자기한테 주어져 있지만 그 씨앗을 심을지 안 심을지, 이 씨앗을 얼마큼 내가 물어줘야 될지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다른 사람과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을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꼭 이해하시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을 쳐다보는 그 이유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매력적이지만 그치만 이 사람에게 너무 잘해줬다, 아니면 너무 마음 보여줬다,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슈렉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너무 큰 마음을 가지기보단 잠깐 내가 너 놀고 버릴게 라는 마음으로 상처받지 않으실 만큼만 즐기고 보내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최대의 조언인 것 같아요. 딱 그 사람 마음만큼만 보여주세요. 너무 과대해서 확대 해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호감이든 호의든 간에 저 사람은 나한테 지금 올인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올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막 여러분 상처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화려한 싱글이 되세요. 화려한 공작새 마냥 이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원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좋다고 표현하면서 나랑 만납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니까 저 사람이 나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현혹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현혹당하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여러분의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좀 많이 서운하다, 속상하다, 답답하다, 좀 고립되어 있네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부딪히고 있는 상황, 주변의 상황이 편하지 않고 녹록지 않아. 뭔가 싸움을 하셨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했든 좀 불편한 마음이 보여져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야 되나, 자기 감정을 쏟았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았다, 배신감을 느낀다, 실망감이든 속상함이든 서운한 감정이 일단 커요. 그래서 이분이 빗장을 걸어 잠갔어. 여러분에게 벽을 좀 치고 있다 하거든요. 아마 연락이 안 되고 있다거나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상대방이 차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혼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속상합니다. 서로 고집이 강하고 잘난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서로 잘난 맛에 쉽게 굽히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서로의 기싸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난 노력한 만큼 했는데 쟤는 나를 안 알아봐줘, 이런 마음에 속상한 걸 수도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왜 내 가치에 대해서 무시해? 왜 나 안 알아봐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좀 자존심이 상했대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고 상대방도 그러고 엠프레스 엠퍼러 카드예요. 황제와 여왕이 만났어. 서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야. 굳이 너 아니어도 돼. 원래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서로 굽히고 가질 못해. 화가 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속상하대요.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계신다. 헤어지신 사이라면 지금 후폭풍 좀 왔어요. 그런데 얘기하긴 싫은 거야. 왜? 지금 기싸움 중이잖아. 서로 누가 잘나는지 기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쉽게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연락했는데 그런데 왜 반응을 안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안 알아봐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관계 미래 카드 조금 더 볼게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단 지켜보고 뭔가
이분과 연애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연애가 아닌 상태에서 약간 곁다리처럼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행동이 좀 더 보여지지만 두 분의 사이에서 뭔가 배신이 있었던 배신감? 서로 뭐 바람을 폈든 이 사람 몰래 숨기는 게 있든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좀 약간 거리가 느껴져요. 사람이 하나 껴있든 숨기는 게 있든 믿질 못하니까 멀리서 지켜보든 제가 볼 땐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분이 행동은 할 수 있는데 연애로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립된 개체로서 싱글로서 관계가 좀 소식이 올 수 있겠다. 두 분 사이에 미래에는 움직임 카드가 보이지만 믿음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뭐 감추는 게 있든 속이는 게 있든 둘이 서로 못 믿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가 있든 뭔가 불편한 모습, 불편한 감정, 불편한 생각이 느껴지고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 그러나 완벽하게 지금 가진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들도 같이 진행하실 확률도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날지 안 만날지 이거를 50대 50의 상태에서 지켜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올인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까지 연애가 고픈 사람은 아니고 혹은 연애를 하기에는 지금 믿음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인지 조금 더 볼게요. 제가 제너럴 리딩이라서 개인 상담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가는 것보다 그냥 큰 흐름 느낌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인가? 여러분 되게 잘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켜보고 있대요. 지켜보고 있고 자기가 많이 맞춰줬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성분이시라면 진짜 이 관계에서 여자분이 좀 많이 세. 잘났어. 잘난 맛에 살아. 지금 되게 이 사람은 여자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력적이다. 섹시하다.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고. 근데 어쨌든 결론은 자기를 찌른 사람이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가?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분명 크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한테 믿음을 깨트리는 어떤 행동했다, 바람을 폈다,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숨겼다. 그런 부분에서 혹은 여러분이 그냥 인기가 많으니까, 이쁘고 매력적이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뭐 그렇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보여서 안절부절 못하고 믿질 못하고 그러니까 확신을 못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참고 많이 버텼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서 어떤 확신을 얻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속상한 거죠. 이렇게 못 믿게 하는 사람한테 계속 마음이 가는 자기 자신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갈등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쉬운 모습? 쉽게 다 보여주기 싫고 다 드러내주고 헌신해주기 싫은 거예요. 이미 헌신했으니까 이미 하고 있으면서 그렇대요. 속상하고 화가 난다. 못 믿는 이유는 뭘까? 못 믿는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생각한다. 자기를 재고 따지고 있다 생각한다. 혹은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사이에서 내가 졌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껴지는 거겠죠. 여러분이 약간 그렇게 선을 그었다거나 여러분이 대놓고 이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다거나 뭐 이 사람한테 대놓고 말은 하진 않았어도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숨기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자기를 평가하고서 우리 관계 끝냈잖아. 내 관계를 포기한 그 여자를 난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 마음적으로 너무 슬프고 화난다는 거죠. 아직도 그 감정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나는 것도 좋아했으니까 기대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으나 지금 많이 참는데요. 아이고,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믿음이 따라와주면 참 좋겠지만 믿음이 쌓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믿음을 깨트렸던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의처증에 있든 뭐가 있든 여러분을 너무 매력적으로 보니까 믿기가 힘든 거예요. 저 여자를 누가 가만두겠어? 분명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말 안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요. 이 사람과는 어쩌면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멀리까지 길게 봤던 사람일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청혼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더 이 관계의 책임감과 그 책임감을 가지시래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면 적당히 내가 이 관계를 책임지고 끌고 가고 매달릴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칼같이 잘라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사람 좋아해서 지금 이 리딩을 보고 있는 거라면 적당히 그 사람 잡을 줄도 아셔야죠. 저 사람이 항상 잡을 수도 없고 항상 답 줄 수도 없어. 나도 어느 정도 마음, 내 카드를 꺼내줘야 돼요. 내 카드를 나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 거절을 했든 뭐 상처 주는 말을 했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고 지금 저렇게 벽을 치고 있는 거라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니 쟤 맨날 나한테 연락하던 애인데 왜 갑자기 연락 안 해? 뭐 이런 걸로 고민하고 계시는 거면 저 사람도 할 만큼 했으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던 자기의 진짜 모든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이 관계를 유지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좀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나도 그 사람한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적당히 계획을 적당히 다가가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원하신다면 그 책임의 무게를 지고 그 사람한테 이 관계가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걸 믿음을 좀 노력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쩌면 좀 진지하게 뭐 결혼 정년기라든지 결혼까지 생각했던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 좀 더 무게감이 있었던 관계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지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을 치고 뭔가 거리를 두고 있다 하니까요. 제가 좀 더 볼게요.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매력 넘치시는구나. 계속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표현해주고 내가 속상한 게 있었다면 그 속상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사람을 내 외모로만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감정 표현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를 시켜주세요. 단순히 외모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자라고 노력을 해올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더 좋을까? 이 사람과 헤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차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 헤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어차피 다시 돌고 돌아서 또 만나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은 왠지 너무 이쁘고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아. 그래서 이 사람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를 이 사람한테 비추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인기 많을 거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연애적으로 잘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래요. 지금 그냥 잘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지금 템펜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정이든 아니면 가정을 생각하고 있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관계든 안정감을 차곡차곡 쌓으라는 거예요. 두 분의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두 분 사이에 쌓여있는 마일리지 같은 거야. 그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으라는 거죠. 혹은 그렇게 많이 쌓아왔으니까 이 정도의 안정적인 토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만나기 위해선 내가 이렇게 그 사람과의 안정적인 거, 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헤어져도 계속 만나고 서로 잊지 못하잖아. 그게 속궁합이 잘 맞든 뭐 헤어져도 계속 만나고 지금 아까 카드를 봐도 또 헤어져도 또 만날 것처럼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벽을 치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좋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싶다면 나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세요. 그 사람한테 계속 뭔가 어중이 떠중이 마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 만나면 여러분 어떨까?
안정적으로 두 분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관계 아니었어요? 혹은 사실혼 관계였다거나 동거했다거나 좀 그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계속 만난다면 이렇게 가정 차릴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된다.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뭐 결혼 적령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계속 만난다면 두 분은 결혼을 하던 공적으로 뭔가 딱 마음을 확실하게 쓰고 이 틀을 지금 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기둥이 딱 잡혀 있잖아요. 형식 틀이 뭔가 안정적이잖아요. 밸런스가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뭔가 마음의 결심이 설 수 있겠다. 그 결심이 어떤 결심일까요? 아, 그 결심이 어떤 결심일까? 그래, 그 결심이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부딪히고 혼란스러웠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되고 아, 이 사람이랑 나랑 인연이야 뭐야 막 이렇게 고민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남자분께서 좀 더 강렬하게 딱 확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의 사이는 러버 카드가 떠요. 좋아요. 잘 끊어지기 힘든 인연이고 어쨌든 잘 맞는 인연이라서 두 분이 뭐 굳이 바람피는 관계가 아니라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관계가 되는 것 같다. 가정이 있으시다면 좀 그거는 개인 이등으로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 싱글 대 싱글로 만났을 때 두 분의 사이는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좀 미래를 진지하게 내다볼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관계가 흘러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두 분의 사이 응원하고요. 좀 더 그 사람한테 나도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껴줬던 만큼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어느 정도 내 마음을 표현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여러분의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음... 두 분의 관계가 지금 조금 공중으로 살짝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는 지금 싸웠다거나 재회를 고민할 만한 어떤 상황에 있으시다. 벽이 쳐지네요. 미래가 딱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생각 때문에 밤잠을 조금 설치신다. 헤어졌다면 약간 후폭풍을 적당히 맞으신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아프고 약간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 계세요. 여러분과 화해하고 싶다거나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두 분 사이에 다른 사람이 껴있었다거나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즐거운 건 즐거운 거지만 다른 옵션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등등 여러분의 관계가 자기한테 많이 무겁고 부담스러웠다라는 게 일단 이 사람의 회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관계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서로에게 지금 상처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분은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지만 자기의 세계를 지키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게 이미 끝이 났다. 우리 관계는 할 만큼 한 것 같아 라고 느껴서 이런 결정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벽을 걸어 잠근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관계를 끝내자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 입장에서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닫힌 거야. 문이 끝나버린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선 여러분이 종료하자, 그만하자라고 냉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판단이 내려진 거죠. 판결이 난 거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았을까? 뭐가 더 좋았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많이 아파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그리워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섣불리 표현하거나 연락을 해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이 옳았을까 계속 고민해요. 우리 사이에 힘겨루기였던 많은 싸움이었던 아니면 우리가 일으켰던 다른 문제적인 요소이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쉽게 풀리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고 자기는 또 자기 현재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더 희생하거나 고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렇네요. 과거에 연애 중이다 하더라도 연애 중이었을 때 스트레스가 많았고 혹은 연애라는 그 형식이 혹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원했던 거, 요구했던 것들이 이분 입장에선 답답했다, 갑갑했다, 좀 무거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애가 갑갑하게 느껴졌을 수 있겠다.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과 재회를 바라고 있을 수 있겠으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제가 리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딱히 관계를 설정하고 본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맨날 재회 리딩이 좀 많네요. 재회를 바라시거나 헤어지신 분들께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많은 리딩을 보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이죠? 조금 더 볼게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감정이야? 마음이 아프고 속이 좀 쓰리네요. 생각이 많은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감정이 뭔지도 몰라. 답답하고 속 쓰리고 믿기도 어렵고 좀 스스로 상처 안 받으려고 되려 나한테 칼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여러분 입장에선 쟤 왜 저렇게 날카롭고 예민해?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 자기도 이미 상처받았다거나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에게 더 상처를 받기 전에 나도 공격할 준비 혹은 나를 방어할 준비로 칼을 잡고 있다는 거죠. 서로 믿음이 부족해요. 상처를 뭘로 받았을까? 서로 상처를 뭘로 받았을까? 이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관계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게 많았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해줄 수 있는 정도 다 했는데 근데 내가 너무 여기서 고생했다. 겪은 만큼 두 분 사이에 뭐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받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이 뭐 많이 싸웠든 배신감을 주는 행동이나 말을 했든 그런 부분에서 겪을 만큼 겪지 않았어? 난 좀 지쳤어. 난 좀 많이 힘들어. 이런 것 같아요. 둘이 오고 간 게 많아서 그걸 유지하는 게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발전시키고 싶었으나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봤자 이 관계는 그냥 유지되는 정도. 그렇게 싸우고 못 믿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최선이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많이 이분은 무너지고 과거 회상을 많이 하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좀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쓰리고 아프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과 관계를 갖고 싶다면,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행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상처받은 게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냉정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지만 서로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도 아팠을 수 있다. 그 사람도 나만큼 아팠을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서 서로를 찌르지 않는 한에서 적당히 나의 그 날카로운 거를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검의 크기가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컨트롤하는 것에 비해 더 큰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단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들고 있는 검이 사무라이 검이야. 그래서 나는 30cm 이렇게 갔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푹 찔러버린 거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사람을 많이 상처 주고 있었을 수 있어요. 내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뾰족하게 느껴진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한 걸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더 크게 느껴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감안해서 내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좀 더 행동을 보일 때 그 부분을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러분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 이 관계를 뭐 재회를 하시던 계속 연애를 하시던 이렇게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게 좋을까? 계속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좋을까? 이 사람을 내버려 주는 게 좋을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쉽게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뭐 곁다리로 만나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거고 나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지만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얽매여져 있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왜 오는 거지? 어,
두 분이 뭐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건이 안 맞는다거나, 두 분이 뭐 가정이 있어가지고 이 관계가 유지되기에는 주변에 뭐 구설수,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두 분 사이에 뭐 애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화목하게 유지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두 분이 너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걸 다 표현하는데 좀 부족한 거예요. 표현하는 게 물질적인 것이든 행동이든 조심스러운 거야. 그런 부분에서 서로 기싸움 마냥 갈등? 서로 뭐가 안 맞아. 자기의 방식이 서로 다르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등을 보이고 있으니까 누가 뒤돌아볼 때 나는 그걸 못 보고, 내가 뒤돌아볼 땐 그 사람이 날 못 보고,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게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유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적어도 이 관계에서 남자분께서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좀 더 행동적인 부분에서는 남자분께서 계속 관심을 표현하면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련이 좀 많아 보여요, 남자분께서. 좋아하는 마음이 컸다라고 하지만 이게 깨졌기 때문에 되게 크게 후폭풍을 맞고 계시는 것일 수 있겠다. 여자분께서 지금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지금 나와의 관계를 재회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더 뾰족하게, 날카롭게, 매섭게 말을 한다거나 관계를 끊자라고 말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자, 어떡하지? 지금 현재 상태, 연락 안 하고 있는 느낌이 살짝 있지만, 연락 안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해 나올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조심스럽게 찔러볼 수 있다거나 하는데, 근데 그게 좀 좋아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 어떡하지?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멀리서 지켜보고 훔쳐볼 수는 있어도 쉽게 행동을 나서진 못할 것 같아요. 섣불리 행동하진 못하네요. 감정은 분명 속상하고 그렇지만 이 관계가 끝났다라는 걸 더 명확하게 느끼시면서 그냥 그 감정과 그 상황에 젖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건 분명 나를 의식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 뭐 이쁜 사진을 올리든 뭐 어떤 뭐 좋아 보이는 척을 하던. 근데 그러더라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자, 이건 나의 마음이야 라고 표현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쉽게 표현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먼저 다가간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또 그렇다고 또 확 마음을 다 열지는 못해요. 조심스럽고 정말 두 분 사이에 뭐 가정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면 그냥 그런 거고요. 그런 이유가 없는데 뭐 가정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가 없는데 그런 거라면 여러분한테 또 찔릴까봐 좀 경계를 하면서 벽을 살짝 치고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자기 마음을 숨기고 그렇겠대요. 자기가 지금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일단 검을 들고 간다 이거죠. 여러분을 만나러 가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마치 적진에 들어가는 것처럼 좀 경계를 잔뜩 하고서 들어가시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흐르게 될까? 이 관계는 분명 서로 원하고 서로 시작을 하고자 하고 표현을 하고자 해서 미련이 많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크거든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거나 다시 연락해보고 싶다거나 미련이 많아서 돌아가려는 길을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그런 모습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관계를 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이 관계를 원하신다면 그 무게를 짊어지래요. 좀 더 책임감 있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든 나의 마음이든 서로 표현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서로 교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 그걸 이해하겠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 사람의 방식에서 어떤 형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형식으로 표현해야 될지를 생각하고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거울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의 책임감이라는 거고, 감정의 무게라는 거겠죠. 내가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길 기대할 수 없는 거고, 나도 그 사람한테 모든 게 다 맞춰질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약간 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과 희생을 해야 된다. 그만큼 이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의 내 행동의 무게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사이가 다른 사람이 껴있는 삼각관계인 거라면 이 삼각관계 상태에서
뭐 다른 사람이 껴있는 상태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라면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관계를 원하는 만큼, 그만큼 그 감정의 무게를 짊어질 준비를 해라라고 보여집니다. 내 행동의 무게, 이것을 알아야 된대요.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이 관계에서든 나에게든. 자, 상대방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상대방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상대방 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방식이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 기싸움 안에서 내가 남자로서 좀 기가 서길 바래.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의 모습으로 행동하길 바래. 좀 확실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자기만의 공간을 좀 지켜지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싶은 생각. 자신이 지금 많은 것을 되돌아보고 회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외를 하던 안 하던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단 이거를 처리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행동을 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강요해서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만약 이 관계가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 내려졌고 헤어졌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시간을 들여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앞으로 내가 뭘 원하는 건지 결정을 내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올까? 이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두 분의 거리가 멀던 뭐던 이분은 마음을 전해올 것 같긴 해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앞으로 다가오시는 정도 정이 내려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올 것 같네요. 아직도 호감은 분명히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가 이 마음은 전해봐야겠다라고 행동해 오실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 오실 것 같다. 이제 그때 됐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실지는 몰라도 확실한 건 여러분도 이분에게 마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서 행동을 해주시는 게 좋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방어적으로 날카롭게 가실 필요도 없다. 그냥 왜 속상했는지 그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지만 본 거라서 이렇게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여러분의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의 관계가 쉽지 않다. 이 사람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 지금 좀 자기 생각을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계신데요. 과거의 두 분의 관계가 어떠했던 간에 이분 입장에서는 좀 많은 부담감을 느꼈다. 두 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이제 지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일단 이분과 지금 관계가 끝났다거나 서로 헤어졌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이 관계가 지금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자기가 이 관계를 부활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계시고 곧 행동을 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어쩌면 멈춰져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많이 지쳤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끝이 났어. 헤어진 상태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보다 후폭풍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관계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물론 있지만 난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어 라고 마음을 표현해 올 수가 있겠대요. 이분은 좀 고픈 것 같아요. 이 멈춰져 있는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원하게 되는 거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이 어떤 건지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좀 확신이 불안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올지 좀 더 볼게요. 이 사람은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싶을까?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너무나 매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보고 싶어서 연락할 수 있겠다.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대요.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꿈꾸게 된다. 그렇게 보이네요. 이분은 아무리 내가 상처받았어도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여러분과 아직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막상 끊어지니까 가치를 알게 돼서
더 배고픈 걸 수도 있고, 이전까지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가지고 혼란스러워서 태도의 명확성이 없었다면은 헤어지고 나니까, 끊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 좋았었는데, 아, 이렇게 이뻐 보였네, 아, 지금 너무 이뻐 보인다, 이렇게 미련이 생긴다라는 거죠. 꼭 이렇게 끝나고 나야, 좀 상처받고 헤어지고 나야 이렇게 가치나 빈자리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있을 때 잘하지, 그치? 서로 좀 잘 해주면 좋았을 텐데 꼭 이렇게 아프고 나야 우리가 가치를 깨달아요. 에휴.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의 입장에 대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이 관계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미지수야. 그치만 좀 신비스러운 그 상태, 이 미스터리한 상태에서 좋게 지내고 서로 마음을 느끼고 형식적으로라도 관계를 일단 유지할 수는 있겠다.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보다 그냥 그 남자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고, 이 남자는 막상 내가 봐도 조건적으로 갖추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거랑 맞아. 혹은 계속 그 자리에서 나를 꾸준히 좋아해주고 있어. 뭐 이런 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여러분과 딱 성립이 된다면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대요. 아직 모르지만 인연이 어떻게든 엮여져 있는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 관계를 유지할 때 진지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을 계속 만난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할까? 계속 만난다면 지금 스트레스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 재회를 하면서 서로 잘 맞는 한 쌍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고 너가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잘 어우러져.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건적인 부분이 잘 맞다 보니까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겠다. 결혼까지 갈 수 있는 나이대의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대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남자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이분이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거나 자기가 어느 정도로 이 관계에 헌신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관계에 헌신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시간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거리 두는 시간 동안에 더 여자분의 가치를 느끼게 돼서 남자분이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보여져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진 몰라도 적어도 지금 볼 땐 남자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분의 사이는 결혼까지 갈 수 있는, 혹은 결혼이 아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계가 흘러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현실적인 부분이 잘 맞는 거야. 조건이든 어떤 타이밍이든 뭔가 느낌이, 흐름이 딱 아다리가 맞아서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발전의 과정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 하거든요. 왜?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굳이 뭐 지금 따질 필요가 없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마음의 결심이 안 섰던 거고, 그 부분에서 서로 확신이 없었던 거겠죠? 이 사람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쳐가지고 좋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니까 그 마음이 퇴색돼 버리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과 아예 그냥 끊어버린다? 헤어진다? 그럼 어떨까? 아예 헤어진다면, 헤어져도 여러분은 어차피 만날 사람이 있다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사람, 헤어진다면 여러분은 또 길게 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헤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좀 멀리서 그 사람을 지켜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시작할 수 있는 운은 분명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재미로 만나는 것이든 안정적으로 길게 만나는 것이든 다 가능해 보인다. 근데 지금 그 카드를 고르셨을 때 생각했던 그분과의 관계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길게, 혹은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겠다. 제외를 하신다면. 어쨌든 이 상대방과의 만남에서는 상대방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고, 남자분이 뭔가 다시 연락을 해오든 찔러오든 접점은 생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는 여러분의 몫인 거죠. 두 분 사이는 왠지 썸의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진지하게 만났든 오래 만났든 뭐 이런 사이에서 틀어지신 것 같은데, 다시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혹은 끝난다면 그럼 여러분께서 뭐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만, 저분 입장에서는 이 끝난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시 다가오든지 마음 표현을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 이 사람은 일단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는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서 넌지시 바라볼 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연락을 하면 또 그 기쁜 마음에 설렘이 다시 시작이 된다. 다시 자기 감정을 또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안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 멀리서 지켜보면서 눈치 보다가 또 어떻게든 얼짱얼짱거리면서 연락을 해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여자분에게 키가 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은 이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길 바라실까? 여러분도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확신은 없는 거지만 확신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진짜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인지, 만약 직장 내 관계라면 뭐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든, 여러분 이쁨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이만큼 잘났어라고 그 사람한테 확인받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여전히 미련하게 그쪽에 가 있지만, 나도 결정 제외를 바라고 있지만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재회를 바라신다면, 뭐 싸웠던 관계에서 이 관계 회복을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여러분께서 재회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야 된대요. 표현을 하세요. 내 마음이 이래. 난 이래서 속상했어. 난 이런 게 좋았어. 나는 너가 이렇게 할 때 너무 좋은데 저렇게 할 땐 상처를 받아. 라고 확실하게 뚜렷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주거니 받거니 내가 전하면 그 사람도 받는 거고, 그 사람이 전해주면 나도 받아줘야 돼요. 그 사람이 속상하다 말을 하면 왜 그랬을까라고 들어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두 분의 사이가 이렇게 속마음을 모르고 알쏭달쏭한 거는 감정적 교류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시작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가는 이유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인 거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은 내가 이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급발진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보면 어떡하지? 만만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쉬워 보일까? 뭐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세요. 감정 진실을 얘기하는데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담백하게 얘기하면 괜찮은 거예요. 괜히 내가 방어 기제 올려가지고 쉽게 안 보이려고 날카롭게 말을 하던, 뭐 헤어지자고 말을 하던, 쓸데없는 생각과 가정이 이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힘겨루기와 쓸데없는 구속 같은 거, 이런 게 사실은 나 사랑해줘 이 말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건데 굉장히 억지스럽게 표현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지친 거고 두 분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걸 수 있겠죠. 답답한 마음으로 헤어졌다면 지금도 두 분이 원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좀 더 담백하게, 그리고 다이렉트하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은 시작의 기운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든 아니든 결국 연애 운쪽에서는 상승세예요. 시작되고 있는 에너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쓰시고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